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시진핑 실각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제가 또 나름 중국 통이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시진핑 네. 측근들이 부패 혐의로 뭐 낙마하거나 네. 그리고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것 때문에 시 주석의 군부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돌고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대만에 이제 정말 그 친구들은 밥만 먹고 중국 인민해방군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올해 초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 나왔잖아요. 군부 뭐 중요 실세들 갑자기 막 잘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국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국군은 이제 국민을 위한 군대잖아요. 국민의 군대. 근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예요. 거기서 이제 확 차이가 갈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좀 특이한 조직이 있어요. 정치 장교가 있어요. 북한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장교들이 항상 이 군을 감시를 해요. 감시하고 이제 공산당 교육도 하고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만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군인 라인들과 이 정치 장교 라인들이 막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양쪽에서 부정부패로 서로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걸 계속 위에 꼰지르는 거예요. 이제 주석 형, 이 새끼가 이래요. 이제 이러면서 이 새끼 돈 많이 먹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잘려 나갔죠.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군부 장악력을 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것도 지금 장유샤라는 사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베이징 쪽에 여러 이제 안테나를 돌려보니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장유샤라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안 알려진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그건 아실 거예요. 중월 전쟁. 중국과 베트남이 70년대 말에 한번 크게 싸웠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싸웠어요. 치고받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게 치고받고 많이 싸웠는데 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게 이제 베트남 중국 접경 지역인데 중국어로 하면 이제 라오샨이라는 일종의 그 베트남 중국 접경 지역에 중요한 그 고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중국이 이제 이를 갈고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데 핵심은 여기 장유샤라는 이 사람이 그때 그 라오샨 전투 때 선봉 부대를 맡았던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위급 장성 가운데 몇 안 되는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의 관계도 특별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잘 보면 시중신이 아버지도 유명한 정치가였잖아요. 이 장유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중국 인민해방군 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런 약간 유대감이 있어. 우리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게 뭐 크게 갈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금 워낙 중국군이 이제 부정부패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든, 성에 안 차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집권하면서부터 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고 과거에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유흥향락 이런 걸 옛날 중국에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 중국 가보면 다 없어졌어요. 싹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나이트클럽이 12시에 문을 닫는다.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중국은 지금 그래요. 가면 이제 진짜 발 마사지밖에 받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 걸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뭐 군부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네. 시진핑 막 다 위원들이랑 뭐 악수를 하는데 네. 장유삼이 이렇게 뒤돌아 있더라고요. 네. 뭔가 상징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고 그냥 타이밍이 그렇게 찍힌 것 같아요.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해 군대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군사위의 대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고, 그리고 장유샤가 아무리 지가 난다긴다 해도 과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군이 한번 뒤집어 엎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마오쩌둥이 죽고 그러면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이제 4인방을, 그 문화대혁명의 핵심이라고 했던 4인방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하룻밤 만에 다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로 하면 그냥 하룻밤 만에 다 엎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장유샤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베이징 주변에 있는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시진핑 주석이 다 통제 가능한 상황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런 통제권은 시진핑 국가주석 손에 다 있고, 그 중앙군사위 주석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고,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근거 없는 소문이다. 시진핑에 대한 건강 이상설도 돌고 있어요. 그럼 그 배경이 뭐냐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베이징 쪽에 알아본 바로는 건강 이상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그걸 좀 느꼈는데, 작년 아마 8월 달에 그때 이제 베트남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뭐 회의하고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멀리서 찍더라고요. 근접 촬영을 안 해. 그 이제 보통 우리 대통령이 나와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진,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멀리 찍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베트남도 국가 주석이 간 거 아니에요. 베트남 관영 매체도 같이 갔어. 걔네가 근접 촬영한 거예요. 그때 시진핑 주석 머리 쪽에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땜빵이 있었어. 수술 자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약간 약에 의지해서 버티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데 해외 순방 갔을 때 보면 비공식적으로 잡힌 영상들을 보면 손을 떤다거나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중국 관영 매체들 영상들도 보면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집중해서 찍질 않아요. 멀리 찍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래서 약간 좀 질서정연한 퇴장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내 여론은 좀 어떤가요? 중국에서는 사실 지금 언급 자체를 못하죠. 건강 이상설 자체를 얘기를 못하고, 뭐 저기 뭐야 이제 뭐 실각설은 얘기했다면 바로 잡혀가고 할 수가 없죠. 예. 올해 열리는 사중전회와 정승절 그다음에 열병식 행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해요. 예. 여기 시진핑 주석이 나타날까요? 핵심은 다음 달에 열릴 수 있는 사중전회예요. 과거에는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이 집단 지도 체제가 깨졌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다시 집단 지도 체제에 관련된 언급이 슬슬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8월에 사중전회에서 다시 한번 집단 지도 체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질서정연한 퇴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전승절까지는 할 것 같아요. 만약에 8월 사중전회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회귀를 한다. 그러면 전승절 열병식을 마무리하고 퇴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만약에 사중전회 때도 집단 지도 체제 얘기가 안 나온다. 그리고 전승절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지금 나왔던 실각설이라든지 건강 이상설이 다 한 방에 다 깨지는 거죠. 그냥. 계속 집권하겠다. 근데 이제 관건은 27년까지 과연 할 거냐. 27년에 한번 재신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인민일보에 갑자기 죽은 리커창 총리에 대한 그 탄생 70주년 맞아서 회고하는 기사 저도 봤거든요. 꽤 많은 면을 할애를 했더라고요. 보통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할애 안 하고,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하고 그 정치 색깔이 완전 틀린 사람이에요. 리커창은 이제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물주의 연맹 요
계열이고 그러니까 공청단 쪽은 좀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말 공부 잘해서 집이 가난해도 공부 잘하고 실력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실 아빠 찬스가 있었잖아요. 태자당이었고 달라요. 근데 공청단을 리커창을 다시 이렇게 회고를 해준다? 이건 조금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죠. 다시 과거처럼 집단지도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사위 주석을 유지한 상황에서 다른 거는 실권을 내려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덩샤오핑이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각설이 확 실시되고 네. 권력이 군 인사에게 넘어간다면 네. 향후 중국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 죽고 나서 공청단이 거의 와야 됐거든요. 한번 그러면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공청단 출신의 정치 인물이 총리를 맡을 수 있고 국가주석은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대신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군사위 군권만 쥐고 있으면 되거든요. 장유샤는 군사 2인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예상했을 시나리오 중에 제일 그나마 맞다고 보는 거는 군사위 주석은 쥐고 다른 거는 이제 이양하는 방식으로 질서정연한 퇴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래 사중전에 달렸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